투자 대안 상품으로서 5% 보장 수익형 호텔, 전원주택 투자라든지 분양 광고에서 사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 통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과장 광고를 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가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요즘에 저금리로 인해서 투자 대안 상품으로서 수익형 호텔 투자라든지 어떤 전원주택 투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5% 보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익형 호텔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분양 대금이라든지 어떤 걸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완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애초에 설명이 다른 경우라든지 그건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중도금 반환 청구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익형 호텔이 지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물건의 하자, 그러니까 이제 호텔 자체 하자겠죠.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하자담보 책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이 지어지고 나서 실제 주변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말해 이제 과장 광고라든지 허위 광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고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분양 광고에서 사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양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종의 상품 광고처럼 통상 약간의 과장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든가 통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과장 광고를 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망행위에 의해서 꼭 형사는 아니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할 수 있겠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흔치는 않지만 수익형 그런 분양 광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서 어떤 처벌도 가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피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체 소송이 개인보다 유리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뭔가 이제 재판부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어필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 당시, 특히 분양 계약 당시가 중요합니다. 분양 계약 당시에 이 분양업자들이 어떠한 기망행위 혹은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해당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 계약 당시이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 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